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끼리 상속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우리 집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 사이가 멀어지거나 오랫동안 연락을 끊거나 심한 경우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단순히 돈 욕심 때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모님을 누가 더 많이 돌봤는지, 병원비와 생활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생전에 누가 더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부모님 재산을 누가 관리했는지 같은 문제가 함께 얽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제간 상속 문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가 부모님 사망 후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형제끼리 상속 분쟁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생활과 복지 관점에서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 분쟁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의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집이나 토지가 있는지, 예금은 어느 은행에 있는지, 보험금은 있는지, 빚은 얼마나 있는지 형제들이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님 중 한 분이 재산을 관리했거나 특정 자녀가 통장과 생활비를 맡아 관리한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이 의심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돈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로 갔지? 부모님 병원비로 썼다는데 정확한 내역이 있나? 형이 부모님 돈을 관리했는데 우리한테 다 말한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생기면 상속 문제는 금방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얼마 안 되는 재산이라도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전에 재산과 채무를 어느 정도 정리해두고 큰돈이 오간 내역은 가족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간 상속 분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바로 내가 부모님을 모셨다는 말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았거나 병원에 자주 모시고 다녔거나 간병을 도맡았던 자녀는 자신이 더 고생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형제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았으니 그동안 생활비 도움을 받은 것 아니냐.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면서 혜택을 본 부분도 있지 않느냐. 간병을 했다고 해서 상속을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처럼 같은 상황을 두고도 형제들의 생각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거나 간병을 했거나 재산을 지키는데 특별한 기여를 했다면 그 부분을 상속분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부모님을 모셨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은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가족 간 부양이나 가끔 병원에 모시고 간 정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돌본 자녀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왜 더 가져가려고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병, 병원 동행, 식사 준비, 생활 관리 같은 일은 실제로 큰 부담이지만 나중에 상속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돌보는 역할이 특정 자녀에게 집중된다면 형제들이 미리 비용 부담이나 역할 분담을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특정 자녀에게 돈을 준 경우도 상속 분쟁의 큰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어느 자녀에게 집 살 때 보태준 돈, 전세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족끼리 도와준 일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다른 형제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생은 예전에 전세금 받았잖아. 형은 사업 자금으로 몇 천만 원 받았잖아. 그 돈까지 생각하면 이번 상속은 다르게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특정 상속인이 부모님 생전에 큰돈을 증여받았거나 부모님 유언으로 별도 재산을 받게 된 경우 이를 특별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속을 미리 받았거나 별도로 받은 것으로 보고 나중에 상속분을 계산할 때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모든 생활비 지원이나 작은 도움까지 전부 특별 수익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 지원 목적, 가족 상황, 부모님의 의사, 다른 자녀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족 사이에서는 돈을 주고받을 때 차용증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받은 자녀는 빌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다른 형제들은 상속을 미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달라지고 각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전에 큰돈이 오간 경우에는 간단한 메모, 계좌이체 내역, 가족 간 합의 내용 등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 분쟁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살아계실 때 상속 이야기를 꺼립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무슨 재산 이야기를 하느냐. 형제끼리 알아서 잘 나누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무런 정리 없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명확한 뜻을 남기지 않으면 남은 자녀들은 각자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님이 나한테 집을 주겠다고 하셨다고 말하고 다른 자녀는 그런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장을 남기더라도 법적 형식이 맞지 않으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거나 자녀들 사이에 갈등 가능성이 있다면 부모님 생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 유언이나 증여 문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남이 부모님 제사를 모시거나 집안을 책임진다는 이유로 재산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든 딸이든 법정 상속인이라면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가정에서는 여전히 장남이니까 더 받아야 한다. 제사를 지내니까 집은 내가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형제들은 요즘 세상에 장남이라고 더 가져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전 관습과 현재의 법적 기준, 가족 구성원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딸들이 과거에는 상속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딸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으로 재산을 나누려고 하면 형제자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현금이면 비교적 나누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속 재산은 집, 토지, 상가 같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은 현금처럼 딱 나누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집 한 채가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라면 형제들이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합니다. 한 명이 집을 가져가고 다른 형제들에게 돈으로 정산할 수도 있고 집을 팔아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이라 팔고 싶지 않다. 나는 돈이 필요하니 빨리 팔아야 한다. 내가 집을 가져가려면 내 몫을 현금으로 줘라. 지금 집값이 낮으니 나중에 팔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상속 재산 분할 협의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감정가, 시세, 실거래가, 공시가격 등 기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상속 재산의 대부분이라면 감정평가, 매각 시점, 정산 방법 등을 형제들이 차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빚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금이나 부동산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출금, 보증채무, 세금 체납, 카드 대금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빚이 있는 줄 몰랐다. 누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했는데 왜 미리 말하지 않았냐? 상속 포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미 일부 재산을 썼는데 어떻게 하느냐. 상속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중요한 점은 기간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날, 보통은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보아 빚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 사망 후에는 재산과 채무를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 명의의 대출, 보증, 세금 체납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간 상속 분쟁은 겉으로는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감정이 원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특정 자녀를 더 챙겼다고 느낀 경우 형제 사이에 이미 서운함이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형만 챙겼다. 나는 딸이라고 늘 양보했다. 나는 부모님 병원비를 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 힘든 일은 내가 다 했는데 재산은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 이런 감정은 상속 문제를 계기로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분쟁은 단순히 계산기만 두드려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서운함, 책임감, 희생, 억울함이 함께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상속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누가 더 욕심이 많다는 식으로 몰아가기보다 재산 내역과 비용 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속 문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대화 없이 각자 추측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가 부모님 통장을 관리했다면 다른 형제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장을 관리한 형제는 내가 고생해서 부모님을 돌봤는데 왜 나를 의심하느냐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비난보다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부모님 병원비, 요양비, 생활비, 장례비, 통장 거래 내역 등을 가능한 한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 더 큰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문제는 늦게 이야기할수록 감정이 더 상하기 쉽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모두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큰 재산과 큰 채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준 큰돈 정도는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끼리 상속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님 생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째, 부모님의 재산과 채무를 어느 정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큰돈이 오간 경우에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부모님을 돌보는 비용이나 역할이 특정 자녀에게 집중된다면 형제끼리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유언이나 증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부모님 사망 후에는 재산을 서둘러 나누기보다 정확한 재산과 채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의 관계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는 일은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상속 문제를 대화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갈등이 크거나 재산 규모가 크거나 특정 형제가 재산을 숨겼다는 의심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 관련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안내, 대법원 상속 관련 판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